안녕하세요.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연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항목 및 기재 방법 개선, 유의사항, 처리 요령에 대해서 바뀐 부분만 주로 살펴보고요. 위 7가지 항목에 대해서 주요 사항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목 및 기재 방법 개선입니다. 고 1학년, 2학년 학생들은 진로희망사항란이 없어지고 진로희망을 진로활동 특기사항에 입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전 학년 대상으로 무단이란 용어는 없어지고 미인정이란 용어를 출결 상황에 사용하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내용은 학교 내에서, 다시 말해서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활동 위주로 기록하는 것으로 방향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활동의 경우에도 특기사항은 없이 실적만 기재하게 되었고요. 자율동아리 활동도 동아리 한 개만, 학년당 한 개만 기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단체 활동이나 스포츠 클럽 활동 같은 경우에도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것 이외의 활동들은 다 단체명만 기재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1, 2, 3학년 모두 특기사항 기재 분량이 축소되었는데요. 자율진로 동아리 모두 합쳐서 1,700자를 적는 것으로 축소되었습니다. 방과후 학교는 아시다시피 고1, 2학년 학생들은 기재할 수 없게 되었고요. 그리고 수상경력의 경우에도 상급 학교에 제공되는 수상경력 횟수가 학기당 1개로 제한이 됐고, 이것은 나중에 고3이 되었을 때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의사항입니다. 기재 가능한 기관명과 강사명에 대한 안내가 신설되었는데요. 기관명은 원칙적으로 입력이 불가하지만 교육 관련 기관은 입력할 수 있다는 내용이 신설되었고, 강사명은 모든 강사명이 아니라 학생들이 참여한 강의에 강사명을 입력할 수 없다라고 상세하게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설민석 씨를 무조건 적을 수 없는 게 아니라 설민석 씨가 우리 학교에 와서 강의를 했다 하는 경우에는 설민석 씨라는 강사명을 적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금지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거의 모두 다 사교육 유발 요인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과 관련된 것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훑어보시고 기록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올해 상반기에 가장 힘들었고 고치기 힘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학교생활기록부 블라인드 평가를 위해 학교명 혹은 그 학교를 추측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삭제하는 것이었는데요. 학적상, 수상경력의 수여기관, 봉사활동 실적의 장소 또는 주간 기관명은 입력하는 장소가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나이스에서 자동 블라인드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외에 학교명이나 학교명을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이 쓰였을 경우에는 자동 블라인드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모두 삭제해야 합니다. 그래서 올 2학기 때부터는 나이스 기능이 개선되어서 고교 정보를 검색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학생부, 학교생활기록부, 개인별 조회로 가시면 이 고교 정보를 검색 가능하고, 이 메뉴는 다른 오타나 오류를 검색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으므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처리 요령입니다. 대필 금지 원칙 및 대필 기준이 신설되었는데요. 일단 교사는 직접 관찰하고 평가한 내용을 근거로 자료를 입력해야 하고요. 만약에 학생들에게 어떤 자료를 받을 경우에는 첫 번째, 학교 교육 계획에 따라 실시한 교육 활동 중에서 교사의 지도하에 학생이 직접 작성한 자료만 활용할 수 있다라는 구체적이고 상세한 기준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서도 활용 가능한 형태는 동료평가서, 자기평가서, 수행평가 결과물, 소감문, 독후감 등의 자료만 활용 가능하다고 명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입력 글자 수가 초과된다는 이유로 어떤 특정 영역의 내용을 다른 영역에 입력하는 것은 절대 안 되고요.
이전 학년도 자료의 정종은 전출교에서 자료를 받아서 전입교에서 처리해야 된다라는 그 책임에 대해서 명시가 되었습니다. 이제 각 영역별로 7가지 영역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적사항입니다. 인적사항 변경 시 정정대장을 통해 심의 없이 정정이 가능합니다. 특히 학생 개명 시에는 주민등록 초본만 서류로 필요하고 가족이 개명 시에는 주민등록 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주소는 정정 대상이 아닙니다. 그냥 누가 기록하시면 되시고 이번에 주민등록 정보 시스템 연계로 불러오신 주소를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출결 상황입니다. 만성질환에 관한 내용이 추가되었고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 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이 포함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리인정 결석은 월 1일을 지각조퇴 결과 3회를 1일로 인정할 것인지 이런 내용을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통해 학교장이 정한다라는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다음은 담임 선생님께서 주의 깊게 봐주셔야 하는데요. 학적 출결관리 출결 특기사항 메뉴에 꼭 써야 하는 사항들입니다. 첫 번째로 개근을 꼭 입력해 주셔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장기 결석의 경우에는 종류별로 사유를 입력하셔야 하는데 저희 학교는 기준이 주말 제외하고 연속 5일 동안 같은 사유로 결석하는 경우입니다. 다음으로 기타 결석은 1일이라도 반드시 사유를 꼭 입력하셔야 하고요. 학폭 관련 조치사항 4호, 5호, 6호는 반드시 입력하셔야 하고 그 외에 출석 인정 결석의 경우에는 따로 사유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복적인 지각, 조퇴 결과의 경우에는 필수는 아니지만 학생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사유를 입력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신설된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수업 일수는 반드시 꼭 입력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원격 수업 일수는 학기 말쯤에 제가 일괄적으로 최종 계산해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은 학적 출결관리, 1일 출결관리의 담임 선생님께서는 사유를 입력해 주셔야 하는데 최대한 자세하게 써주는 것이 민원 등에 대비해서 좋을 수 있으며 어차피 생기부 출력 시에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으시고 자세하게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상 경력은 대회라는 용어를 쓸 수 있는 유일한 항목입니다. 수상 경력에 기록된 사항은 생기부의 어떠한 다른 항목에도 입력이 불가하고요. 예시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상은 민원이 자주 발생되는 항목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대회 및 수상을 진행하는 교과 및 부서에서는 학년 초에 학교 교육 계획서를 세울 때 반드시 내용을 정확하게 보내주셔야 하고요. 실제로 입력할 때도 계획서에 따라서 실시한 상만 입력이 가능합니다.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2학기 초에 학기 시작 후 30일 이내에 변경해서 결제를 득하고 변경 계획을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모두 공개한 경우에만 수상 실적 입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상급 학교 진학 시 수상 경력이 한 학기에 1개씩만 제공되는 것은 아래와 같이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수시를 쓸 때 한번 선택한 것이 쭉 수시 전체에 적용이 되고 또 다시 한번 정시를 쓸 때 다시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다음은 창의적 체험활동입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보내드린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고요. 자율활동 같은 경우에 정량평가도 쓸 수 있지만 가능하면 등교 수업 때 관찰하신 정성평가를 중심으로 작성해 주시면 좋고 학기 초에 학년별로 결제하신 학급 특색활동 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아리 활동도 내용은 비슷합니다. 동아리 담당 선생님께서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하셔서 정성평가를 중심으로 작성해 주시면 좋고 이때
교사의 지도 하에서 학생들이 직접 작성한 결과물을 가지고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봉사활동입니다. 봉사활동 시간은 1일 8시간 이내로만 인정하기 때문에 수업이 있는 날 봉사활동을 한 경우에는 주의해 주시고요. 실적 연계 사이트를 통해서 봉사활동을 할 경우에 담임선생님께서는 그냥 반영 버튼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인정이 되는 봉사활동인지 혹은 시간이 초과되지 않았는지 등을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헌혈 입력 시 주의사항입니다. 봉사활동 중에 헌혈은 최대 인정 가능 시간 8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요. 1회당 4시간, 연 3회까지 인정이 가능합니다. 계획서는 필요하지 않고 학부모 동의서가 필요하고 혹시 미리 제출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사후 승인서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봉사활동 실적 시 주의사항입니다. 봉사 동아리 부서에서 동아리 활동의 일환으로 실시한 봉사활동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율 동아리 중에 봉사활동을 기획한 동아리나 아니면 학교 내에 어떤 특정 동아리 부서가 봉사활동 시간까지 인정을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학생들이 왜 따로 봉사활동을 한 건데 왜 인정이 되지 않느냐고 묻는다면 동아리의 목적 자체가 봉사였기 때문에 동아리 활동에도 입력을 해주고 봉사 시간까지 받는 것은 중복 혜택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로활동입니다. 진로활동은 입력 주체가 담임교사입니다. 담임교사가 작성을 하시되 진로 수업이 저희 학교엔 있기 때문에 진로 수업에서 관찰한 내용이나 상담 내용을 진로 담당 선생님께서 담임 선생님께 제공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입력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 놨으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진로 희망사항은 진로활동 영역 특기사항에 입력하시면 되는데 희망 분야란에 기재 누락과 구분하기 위해서 혹시 학생이 희망이 없는 경우에는 진로 탐색 중임, 현재 진로 희망 없음 등으로 반드시 입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과학습 발달 상황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의 기재 방안이 제시되었는데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기재를 관찰 가능한 내용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기재를 해주셔야 하고 혹시 이 학생이 수업을 기준으로 단 한 번도 등교를 한 적이 없고 그리고 실시간 쌍방향 수업에 참여하지 않았고 과제형 어떤 온라인 수업에만 참여한 경우에는 그 경우에만 이런 문구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원격 수업에 참여한 출석 인정 결석으로 인한 등교 수업 미참여로 특이사항이 없음이라고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 및 탐구교과군의 교과 세특 필수 규정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 과목들은 모두 기록을 해주셔야 합니다. 과제형 수행평가가 불가하다는 내용과 모든 활동의 무임승차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개별 학생에 대해서 역할을 부여하고 그 수행 과정과 결과가 평가될 수 있게 해라라는 내용이 추가가 되었고요. 주의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개인별 세부능력 특기사항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은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글자 수 초과 등의 이유로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입력을 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주요 점검 대상이므로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 입력 불가 항목으로 나와 있는 항목에는 교내 대회 관련 사항에 대해서 대회 명칭을 단순 행사로 변경해서 입력하는 행위가 불가하다라고 명시되어 있고요. 다른 불가 항목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독서활동 상황입니다. 독서활동은 ISBN에 등재된 도서에 한해서 가능하고요. 특히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정기 간행물 같은 것을 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걸 금지하기 위해서 이런 항목이 생겼다고 합니다. 동일한 책 제목을 교과 세특과 독서 활동에 입력이 가능한가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단순 독서 활동이 아니라 그 외에 다른 활동을 진행을 했다면 충분히 입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입니다. 작성하실 때는 혹시 단점을 입력하는 경우에는 변화 가능성을 함께 입력을 해주시고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의 누가 기록은 반드시 기록을 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본교는
학기당 2회 이상 기록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누가 기록은 특기사항을 작성할 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사고가 발생하거나 학부모가 소송을 하게 될 경우에 증빙자료로서 활용이 되기 때문에 특히 졸업 후에도 5년 동안 추가로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꼭 메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요 사항 위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보내드린 자료와 파일을 참고해 주시고 힘든 시기지만 학기 말에 생활기록부 기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